안녕하세요. 지혜의 삶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어머니와 시리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잡스의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둘은 헤어진 상태여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고아라고 놀리는 바람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차고에서 안 쓰는 부품을 모아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뛰어난 기술자라서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잡스는 고등학교 때 전자공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꿈이 없던 잡스는 갑자기 전자공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어느 회사의 여름 인턴으로 채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애플을 함께 세운 동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을 만납니다. 인턴이 끝난 뒤 철학과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대학 생활이 재미가 없어 중퇴했습니다. 대학은 중퇴하였으나 많은 교양 수업을 첨강하여 지식을 쌓았습니다. 잡스는 우연히 게임 회사에 게임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잡스는 컴퓨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워지니악과 직접 컴퓨터 제작에 착수하였고 1976년 첫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것이 애플의 창립입니다. 어느 가게에 유창한 말로 구두 계약을 하였고 후속 모델들이 차례로 성공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 128K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전문 경영진과의 대립 끝에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엔지니어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함께 NEXT라는 회사를 차렸고 NEXT의 운영체제는 좋은 평가를 받아 훗날 애플이 내놓고 있는 모든 스마트 장치와 컴퓨터 운영체제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7년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왔는데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잡스가 애플의 경영권을 잡은 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기적을 연출해냅니다. 잡스는 제품의 종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서 손을 떼며 동시에 직원 3,000명을 해고했습니다. 1998년 아이맥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애플의 CEO로 완전히 복귀하였고 2001년 아이팟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고 아이팟 4세대부터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고 성공했습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음악 시장인 아이튠즈를 발표했습니다. 2004년 8월 췌장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했으며 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2007년 애플은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 그리고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2009년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2010년 잡스는 9.7인치의 태블릿인 아이패드를 출시했고 역시 대성공을 거둡니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최대 IT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2011년 잡사는 스위스로 병가를 떠났고 8월 CEO직에서 사임하면서 팀쿡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혁신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그는 뛰어난 기업가이자 놀라운 비전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직관을 따르고 인생의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강의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일상 업무 윤리와 그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에게 받은 영감으로 각자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진정 만족하는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진심을 다하면 그때는 찾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관계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질 것이에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음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탈출한 적이 없기에 죽음은 삶의 가장 좋은 발명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이룰 게 있다는 생각에 덫에서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맨몸이에요.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직감이든 운명이든 업보든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내 인생에서 있어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발명하러 가세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과 단순한 그것은 나의 목표 중 하나였어요.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시장에서 사람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품이 그들 스스로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해요. 한 번의 홈런이 두 번의 안타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나는 제품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할 것이라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 기능을 다하면서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는 제품입니다. 쓰레기 같은 제품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에 질이 나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요. 고객이 원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찾으세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정말 묘한 기분이 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애플과 픽사에서 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에요. 이 일은 팀 스포츠입니다. 애플은 팀 스포츠입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팀이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낸다면 당신은 다른 근사한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전 일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웅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현재와 과거의 일들이 연관시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 일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용기와 기적과 인생과 그리고 업보 그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왔어요.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전진하세요. 비즈니스를 비틀즈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이끌어냈죠. 그게 바로 제가 비즈니스를 보는 방식입니다. 위대한 일은 언젠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에만 신경을 쓸 뿐이죠. 전 제가 잘못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많이 잘못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애플에서 퇴사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성공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변화가 저를 더 창조적으로 바꿔주었죠.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무덤에 묻힌 부자가 되는 것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루를 끝내고 침대 위에 누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에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해 모든 양상을 바꿔버립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만들고 있나요? 당신은 정체된 삶을 살 것인지 혁신가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항상 혁신적인 변화를 쫓아왔어요. 그건 더 어려웠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혁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혁신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수했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세요. 혁신은 연구 개발 자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애플이 매킨토시를 출시했을 때 IBM은 연구 개발로 최소 100배 이상의 비용을 쏟고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은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결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하지 못한 기업가를 구분하는 절반 정도는 순수한 인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끈기와 헌신을 키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쯤에서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면 상황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움직이게 됩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입니다. 흔히 소비재들을 보면 외관이 매우 복잡해요. 우리는 훨씬 더 전체론적이고 단순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무엇인가 문제를 처음 풀기 시작할 때 떠올린 해결책은 매우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그만둡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와 더불어 지내며 양파 껍질을 조금씩 벗겨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명쾌하고 단순한 해결책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고객들이 현명하며 그만큼 공들인 물건을 원할 것이라고 믿어요. 부분의 사람은 디자인을 인테리어 장식이나
소파나 커튼의 천처럼 거치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디자인의 의미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근본적인 영혼으로서 제품과 서비스가 겹겹이 쌓이며 사물의 바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의미합니다. 매개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동 방식입니다. 정말로 디자인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제품의 본질을 완벽하게 통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겉핥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근 아이맥을 개발하며 저는 확고하게 쿨링팬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속해서 윙윙되지 않는다면 일하기가 훨씬 더 쾌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쿨링팬을 없애는 것은 그저 스티브 잡스의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기계의 열전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막대한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노력은 결코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날부터 제품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 디자이너가 정말로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엔지니어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이런 건 구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자인을 수정하고 전에만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제조업체에 갑니다. 거기서는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보통의 회사는 디자이너보다 엔지니어의 영향력이 큽니다. 하드웨어 개발이 끝난 뒤에야 껍데기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디자인을 먼저 결정하고 난 뒤 엔지니어가 이에 맞추어서 제품을 완성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쏟아 정해진 디자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당신에게 큰 시련을 줄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핵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면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행동은 그 가치관의 거울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고 싶나요?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가지고 싶나요? 지금 당장은 위험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좋은 징조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다른 측면에서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의 발자국을 세상에 남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 하지만 누구를 위해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삶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축적했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억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